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사실 정부에서 준비해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고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챙기셔야 할 5가지 지원에 대해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곁들여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겸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내일 당장 알아봐야지 하는 의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게 생활비 걱정 아닐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어렵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연금 받는 사람은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의외로 2025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웃 어르신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2세 되신 분인데 남편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 정도 있어서 우리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야 하고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예금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보다 15만 원이나 올랐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신청서를 냈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봤을 때 충분히 해당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매달 34만 2,510원씩 받고 계세요. 작년보다 8,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분 말씀이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생활이 훨씬 넉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중산층이니까 안 돼 하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작은 부동산이 있으셔도 예금이 어느 정도 있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었어요. 기준 연금액이 34만 2,510원인데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구는 각각 계산해서 받을 수 있고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받으면 1년에 360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10년이면 3,600만 원이거든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매년 지급 기준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이 계속 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지로 앱을 깔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몇 개만 가져가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아도 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이에요.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낸 보험료에 대한 급여고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혹시 우리 집은 연금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계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자격을 얻게 되셨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라고 하면 돈 벌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몸도 마음도 금세 약해집니다. TV만 보고 잠만 자고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제 지인 박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되신 분인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후에 처음엔 이제 좀 쉬어야지 하시면서 집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답답하더래요. 할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가니까 무기력해지시더라고요. 부인분도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더 피곤하다 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소 일자리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처음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셨대요. 보수도 월 3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이게 전환점이 됐어요.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활력이 생기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오늘은 뭔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요. 몇 달 지나니까 건강검진에서도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니까 체력도 좋아지셨고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대요. 집에서 할 얘기도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다 하더래요. 지금은 그 일자리가 끝나도 다른 사회활동을 계속 찾아서 하고 계세요.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말 대폭 확대되었어요. 전체 10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공원이나 복지시설에서 환경정비, 급식보조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이나 상담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월 최대 7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육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 업무를 하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일들이에요. 시장형 사업단은 매장 운영이나 제조업 같은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거고 취업알선형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 취업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나 취미, 관심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꼭 거창한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원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큰 고민이 의료비 아닐까요? 젊을 때는 아픈 곳도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먹어야 할 약도 늘어나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니까 큰 부담이 되죠. 제가 아는 최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6세 되신 분인데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세요. 둘 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잖아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가끔 합병증 검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 달 의료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받는 수입은 기초연금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월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나가는 상황이었죠. 답답하신 마음에 차라리 약을 끊고 병원도 안 가자 하셨대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강좌에 참석하셨다가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2025년에는 의료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95만 6,805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되겠나 하셨지만 담당 간호사가 차상위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대요.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인데 1인 가구 기준으로 119만 6,006원 이하면 해당돼요. 그래서 신청해 보셨더니 정말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보험료도 면제받고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되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약값도 거의 안 나가고 검사비도 대부분 지원받고 있어요. 덕분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2025년에는 의료급여 제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더 합리적이 되었고 건강생활 유지비도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늘었어요. 이 돈은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치매 관리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 백내장 수술비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들도 있어요. 틀니는 70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30%만 내면 되고 임플란트도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서류들을 가져가면 되고 만약 복잡하면 담당자가 도와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노인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은 2년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치매 검진도 무료예요. 이런 검진을 통해서 병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비도 덜 들고 건강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신청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복잡해서 못하겠어, 어디 가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주저하세요. 특히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윤태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되신 분인데 스마트폰도 서툴고 컴퓨터도 잘 못 다루세요.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데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직접 주민센터에 가면 도와준다고 하더래요. 반신반의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더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신청서 작성도 함께 해주고 궁금한 것도 자세히 답변해주고요. 30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왜 진작 안 했을까 싶다.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권하고 계세요. 2025년에는 신청 방법도 더 다양해졌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것, 두 번째는 복지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어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시는 게 나아요.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거든요. 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서 더 효율적이에요.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이나 재산 증명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만약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전화로 미리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틀린 정보가 발견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둘째, 신청 후에는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면접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셋째, 승인이 나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기준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2025년에는 많은 기준들이 완화되었으니까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때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 방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젊을 때 세금도 내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께 나라가 보답하는 것이니까요. 이화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되신 분인데 처음에는 내가 무슨 기초연금을 받아 하고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생각이 바뀌셨어요. 기초연금으로 손주들 학용품도 사주고 가끔 온 가족이 외식도 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노인 일자리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당당하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께도 적극 권하고 계세요. 이런 제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건강관리도 잘하게 되고 사회활동도 늘어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5년에는 정말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15만 원이나 올랐고 노인 일자리는 109만 8천 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의료급여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생활 유지비가 2배로 늘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들이 생길 것이고 기존 제도들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끊지 마세요.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해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알아보세요. 작은 시도가 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을 깔아서 간단히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약속을 잡으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또 가족들과도 이야기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복지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들이 생길 것이고 기존 제도들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끊지 마세요.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설명회나 상담에도 참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혜택을 받게 되시면 그 고마움을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나눔이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걱정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25년에는 특히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당장 작은 발걸음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앱을 깔아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시거나 가족과 이야기해 보시거나요. 한 번의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